여러분, 개수사주를 감명해 보겠습니다. 개수사주요. 신유, 임진, 개미, 임술입니다. 이제 사주가 진월에 태어났고요. 드러난 밑으로는 개수가 자기의 근은 없고요. 임수, 겁재가 2개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순행하고 있지요. 근데 사주가 없는 것이 목이 없고요. 일단 목도 없고 화가 없어요. 근데 이 사주가 지금 특이한 게 화가 전혀 사주에 없는데 대운이 계속 화가 40년, 50년째 화운으로 가고 사오미 30년 여름운으로 가고 이렇게 대운이 화운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성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사주이고요. 첫 번째로 이제 수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월생은 하절생이죠. 하절로 감명을 합니다. 하절에는 경금이라는 수원이 있어서 이제 수원이 많이 필요해요. 하절에는 물을 많이 먹고 나무가 물을 많이 먹고 자라죠. 그래서 경금이 개수를 생하고 병화가 있어서 간목에서 을목까지 키우고 또 이것을 전부 진토나 무토가 중화를 하여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는 이 사주 자체로는 병화가 없는데 병화가 없지만 이렇게 대운에서 계속 화가 오고 있으니 병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절에 수화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수화의 그 역할이 성립이 된 것이죠. 이렇게 하절에 수화가 잘 역할을 하면 학문을 통해서 백성을 교화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교화한다는 게 꼭 가르치는 것도 되지만 백성을 위한 공직에 나아가거나 행정직에 나아가거나 교육에 종사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주도 이제 하절에 토가 있고 하절에 모든 걸 갖추었지만 또 특이하게 이렇게 사주에 토가 중요하거든요. 동절에 추절에 미토와 술토를 가지고 있고 임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술 중에 정화, 미 중에 정화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화와 임수도 다 갖추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절에는 개수와 병화가 기절을 이루어서 나무만을 이렇게 잘 키우는, 생명체를 잘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동절에 필요로 하는 정화와 임수도 있으니 이런 거를 추나와 동절의 기운이 통섭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학문을 해서 백성을 순수하게 교화한다 라는 게 이제 추나의 그런 수화의 성격이라면 이렇게 추절의 정화 임수의 수화가 섞여서 통섭을 이루면 이렇게 학문만 추구하는 것보단 내가 배운 것을 현장에서 이렇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내 지식을 유통을 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것보다는 지식을 유통을 하려고 한다. 현장에 나가서 내 지식을 사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서울에서 이제 사립 영어 교육학과를 나왔어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이제 그냥 학원 선생님, 가외 선생님에서 그냥 영어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유통에 가외 선생님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는 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격을 보면요. 이분은 진월에 태어나고 사령도 무토사령에 났어요. 을계무에서 무토사령에 났으니까 정관격입니다. 정관격은 이제 상신을 먼저 보면 재성이 상신이에요. 그래서 재성 상신인데 사주에는 재성 상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재성이 사주 자체에는 없으니까 이걸 이제 그런데 운에서 재성이 50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재성 상신이 사주 자체에 있다는 것은 타고난 이 사람이 이제 길격이잖아요. 길격이 재성이 사주 원국에 있다는 건 자질을 일단 좋은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좋은 부모, 좋은 환경, 그러면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란다라는 의미가 정관격, 이게 길격의
상신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를 참 설명하기가 타고난 원국에는 재성이 없기 때문에 재성이 없으니까 타고난 자질이 이렇게 싹 우수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운에서는 화를 지속적으로 만나니 이 화를 만난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이건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에 불리함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원국에 재성이 있었다면 그 자체가 좋은 부모, 좋은 환경, 좋은 자질, 좋은 혜택을 입는 사람인데, 사주 원국에는 없지만 운에서 오니 환경에 불리함은 없다. 그러니까 환경이 항상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없는 상신이 운에서 오는 것도 이것도 되게 복이지요. 그 다음에는 정인을 용신으로 씁니다. 이제 정관격은 정인을 용신으로 써서 정관에서 필요로 하는 학습, 정관이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정해놓은 학습을 해서 정관에 나아가서 내 실력을 인정받아서 정관에게 임무를 부여받아서 정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정관격의 임무예요. 정인 용신이 있을 때. 네, 그런데 정인이 없습니다. 정인이 없고 편인이 완강하게 있습니다. 예, 편인이 완강하게 있죠. 그러면 이제 정관격이 편인이 있으면 편인에 의해서 정관이 설됩니다. 그래서 편인이 있어서 정관이 설된다. 그걸 관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관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 관이 재성이 없으면 관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뭐가 필요하냐면 재생관이 강력히 필요합니다. 재생관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주에는 재생관이 없습니다. 사주에 재성이 없다는 것은 이 사람 자체가 재생관 하는 마인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운에서 온 재성으로 재생관이 됩니까? 라는 것은 격을 구하는 재생관은 격을 구하는 원국에서 필요한 재생관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냐? 원국에서는 정인이 없고 편인이 있기 때문에 편인이 결국은 계속 관을 설하는 거죠. 여러분, 관을 설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관이 나는 재생관으로 상승을 받는 게 없는데 강력한 편인에 의해서 계속 관설이 되면 정관이 없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정관격으로 났는데 정관이 없어집니다. 정관이 사라지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요. 정관을 못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관격으로 났는데 정관에 가서 정관의 임무를 부여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관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 정규직 직장은 정관 직장은 불가능하다. 공무원직은 공직은 불가능하다. 이분이 영어 교육을 전공했다고 하여도 학교 선생님은 하기가 힘든다. 이게 정관이 없다라는, 정관이 사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 정관이 사라지게 만든 편인 중심으로 진로가 진로 적성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편인을 중심으로 이 사람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가장 강력한 게 편인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편인이 비겁을 만나면 대개 다 지식과 정보를 유통하는 격이 높으면 교수가 되기도 하고 대개 선생, 학원 강사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편인이 정관을 설하니까 편인이 있어서 정관을 설하면 정관 정인들은 하지 않는 그런 행태의 직업을 소득을 벌어가면서 벌이 활동을 하면서 사는데요. 이제 편인이 있으면 관설을 한다. 이거는 뭐냐면요. 정관을 설하면서 편법을 한다. 이게 가요 선생님들은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근데 정관 정인들은 이제 대개 정관의 임무를 부여받으면서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행동을 하는데 편인으로 편인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가회 선생님을 하고 정관에 그 필요한 정관이 정해놓은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은 벌되 벌이 활동을 하지만 정관에게 세금은 바치지 않는 거가 이제 편인의 습성이다, 편인의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편인으로 살아가는 분이다. 편인으로 지식을 유통하고 편인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편인이 금생수가 잘 되니까
금생수가 물이 잘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그 편인의 지식이 계속 흘러서 편인의 쓰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이제 정관격에 정관격임에도 편인이 있어서 정관을 얻지 못한 것으로 이제 풀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궁통을 한번 보겠습니다. 궁통으로 이제 개수가 진월에 태어나면 용이 병화가 있어야 됩니다. 병화와 신금과 간목이 용입니다. 근데 그 병화는 왜 필요하느냐? 병화는 이제 수생목으로 실력을 준비하고 목생화로 활동하게 하려면 병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화가 진월의 기수로 하여금 수생목하게 하고 목생화를 하도록 인도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주에는 병화가 없는데 대운에서 하절로 가면서 병화가 계속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면은 대운에서 보좌를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수생목, 목생화를 잘 합니다. 즉, 잘 배우고 학습하고 그리고 활용을 잘 하는 것이죠. 활용을 잘 한다. 목생화라는 건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잘 배우고 잘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금은 토가 왕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사주가 토가 왕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생금으로 신금을 생해주고 또 신금이 금생수를 하니까 수가 멈추지 않고 잘 흐르게 돼서 이 신금에 쓰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도 있고요. 병화는 운에서 있고 신금은 자기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용으로 간목은 없습니다. 그러면 간목은 진월이니까 이제 토를 이렇게 파헤쳐서 소토를 하고 그 다음에 간목 자체가 수기를 유통시키는 역할을 해요. 수생목으로 이렇게 해서 토를 소토하기도 하고 수생목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갑이 토를 소토해서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주 자체에는 지금 간목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운에서 학습기 때문에 또 간목을 만난 거죠. 갑을목을 만났으니까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초년에 간목을 만나서 자기를 충분히 개발을 하는 거죠. 충분히 소토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하게 되니까 자기가 충분히 준비하고 학습하고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이 사주는 우리가 수화도 잘 이루고 있어요. 그죠? 수화가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공통의 용도 훌륭합니다. 공통이 가지고 있는 용이 있고 운에서 이렇게 받쳐주는데 그러면 이 사주는 왜 그럼 이렇게 공통의 용도 수화도 잘 이루고 있는데 정규직 학교 선생님을 못하느냐? 그것은 이제 육신으로는 격으로는 관설이 너무도 강하다. 정관을 설해서 관설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정관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행은 육신의 기륭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행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육신으로 격국으로 봤을 때 정관을 설한다. 격국으로 흉하다라고 하면 그 오행의 아름다움이 육신의 기륭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속에 오행으로 보는 거는 자연 속의 생명체로서의 인간을 보는 것이고 격으로 보는 것은 사회 속의 인간의 활동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이 기륭이 더 그 사람의 사회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격인데 편이 너무도 강왕해서 육신으로는 정인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정관을 얻지 못했다. 이것을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